네, 두 번째 코너, 이 코너 시작합니다. 주제부터 알려주세요. 네, 주제는요. 네. AI 관련주입니다. 네, AI 관련주. 오늘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급하게 뛰어오시느라고. 아, 이거 자주 불러주셔야죠. 한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바쁘시잖아요. 안 바빠요. 자, 그럼 일단 저희 다짜고짜부터 시작할 네. 건데 AI는 뭐 이제 국내외에서는 뭐 모두의 관심사인 것 같은데 네네네. 갈아타거나 투자의 비율을 높이거나 해야 되나요? 네, yes and no입니다. Yes or no. 이미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이미 들어갔어야 됐다. 지금 네. 없는 상태 들어간다면 yes and no라는 것은 예, 맞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분할해서 들어가야 되고 종목수는 3개로 압축해야 됩니다. 3개요? 3개 정도로 어떻게요? 압축. 그게 그건 네, 이후에 알려주실 건가요? 일단 네. yes는 맞는데 네. 매우 선택적으로 되야 된다. 왜 그러냐? 왜? 네. 주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이미 올라서 미국 S&P 500 네. 기준으로 6,500이면은 PER 25배예요. 그러니까 그쵸. 이제 조금만 잘못하면 물리기 십상이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도 사는 거는 올라간 상태에서 사는 거는 철저히 분할. 그리고 사고 가다가 나중에 결론 나오는데 이상하다. 그 출구가 저기 있다. 네. 댄싱 춤추다가 나갈 준비해야 돼요. 준비를 네, 그거 하면서 엑시트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미 주가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도 저번에 제가 나와서 팔란트 얘기했잖아요. 네. 많이 올랐죠. 네. 만약에 오늘 맞아. 똑같이 팔란트 물어본다. 살 수 있지. 살 수 있어. 올라가고 고점에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이제부터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분할 아니면은 그리고 도망갈 준비. 이거 뭐 매사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AI주 관련주를 잡은 이유는 이제 네. 엔비디아 실적을 기점으로 그렇죠. 한번 잡아봤는데 그렇게 기다렸어요. 네네. 그리고 결과도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주가 반영이 전혀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거 한번 좀 분석 좀 주가가 해주세요. 올라가서 그래요. 미리. 선반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대가 컸어요. 근데 너무 컸죠? 대비. 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네. 이제 PER이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가 얘네들 피스컬 이어 회기년도 26년인데 네. 40배. 그럼 과거 5, 6년간 평균이 한 네. 거의 40배, 39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뭔가 something 술 잘 드세요? 스카치 위스키? 네. 아니요, 잘 옛날에 모르지만, 유명한 게 네. 얘네 something special이 있었거든요. 패스포트하고 something special이 굉장히 네. 의미 있는 스카치 위스키였는데 그러니까 something special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거. 그게 없구나.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네. 얘네들의 신제품 루빈이 나와요. 그쵸. 루비 말고. 네. 루비 말고. 네. 루빈이 10월 27일 날 상세하게 공개해요. 근데 어저께 살짝 얘기해줬거든요. 얘기해줬죠. 언급은 했잖아요. 근데 네. 사람들이 그걸 안 보고 그냥 H20 중국에 파느니 마느니 이런 이상한 데 휩쓸려가지고. 왜냐면 외신들도 다 중국 얘기만 나왔어요. 거의. 걔네들이 바보죠. 걔네들이 바보예요. 미디어가 바보야. 저쪽에 그게 아니라고. 그거 빼고도 가이던스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그게 봤구나. 들어가느니 마느니 하는데 루빈이 중요한데 루비가 아니고 루비는 10월 27일에 살짝 얘기했죠. 네. 온 스케줄. 온 스케줄 했으니까 펀더멘털 이슈는 하나도 없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더 이상 치고 나갈 정도로 썸씽 스페셜 확 쏘는 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10월 27일 상세 공개하면 그 사이에 사놓는 것도 방법이네요. 더 오르기 전에. 주가가 안 오르면 그렇죠. 안 아까 오르면. 얘기했죠. 아무리 좋아. 안 오르면. 팔란티아 올라갔다가 180 가다 내려왔잖아요. 사도 돼요. 그 예전보다는 약간 오른 상태가 가능하잖아요. 엔비디아도 많이 올랐지만 밑에서 더블 올라갔지만은 부담스럽잖아요. 어제 오늘 그리고 조금씩 조정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엔비디아 시간에서 마이너스 3% 됐고 오늘도 시작할 때 마이너스 3% 시작했죠. 하이닉스도 어저께 마이너스 3% 시작했죠. 그러니까요. 그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만 하다가 그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딱 직관적으로 네. 마이너스였을 때 사야 되네요. 네, 장렬이한테 물어보면 알려주는데 내일 저하고 텔레파시는 안 하니까 그걸 놓치죠. 그러면은 이게 사실 뭐 AI 네. 거품론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것 때문 아니냐라는 말도 있었는데 미미하게 반영이 된 거는 그것도 있어요. 거품론이 진짜 맞다 그러면 다 팔죠. 그렇죠. 엔비디아가 안 갔지만 그럼 애매한 거예요. 브로드컴도 올라가고 다 올라갔잖아요. 애플 뭐 저기 구글도 올라가고 다 구글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어저께 엔비디아가 얘기할 때는 자기는 온 스케줄. 그리고 엔비디아 뭐라 그러냐면은 5년 뒤에 AI 인프라 시장에 대해서 예상을 해줬어요. 엔비디아가 2천억 달러 매출을 하고 있죠. 근데 얘네가 액세스할 수 있는 시장이 있잖아요. AI 투자하는 시장이 2030년도에 3조에서 4조 달러라고 얘기했어요. 네. 이거 시사하는 바는 관련되는 모든 업체한테 긍정적인 희망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반영된 거죠. 4조 달러인데 엔비디아가 그 액세스할 수 있는 걸 계산했단 말이에요. 네. 에너지텍 회사가 가이드를 줬어요. 하면은 한 5천억 달러 이상이 나올 수 있어요. 2년 반, 5년 뒤에.
5년 뒤에 지금 2천억 네. 달러 매출이 5년 뒤에 한 5천억 달러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걸 해줬어요. 5천억 달러 마진 50%만 잡아요. 2,500, 한 2천억 달러 이상 나오잖아요. 2천억 달러가, 그치. 만약에 60%면 3천억 달러 나오잖아요. 그럼 시가총액이 4조 몇천억 달러잖아요. 네. 싸죠. 아, 20배 안 되니까. 그렇게,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했지만, 내 청사진은 봤지만은 네. 일단 사람들이 잘 안 본 거지. 그래서 그런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좋다. 네. 만약에 오버 서플라이가 버블이다 하는 거는 네. 버블의 초입이라는 거는 항상 이슈가 주가가 선행했느냐가 이슈거든요. 시장에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시장보다 주가가 선행했다고 볼 수도 있는 아이디어가 MIT도 나오고 오픈 AI의 네. 샘 올트만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한켠에 갖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건 두고 있어야 되네요. AI 주식에서는. 왜냐하면 과거에 S&P 500가 2000년에 닷컴 버블 때 직전에 PER 한 25배까지 가고 꺼졌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도 여유가 많지 않은 건 맞아요. 네. 그래도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빨리 파티에서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없죠. 그래도 AI. 그래서 당분간 간다. 근데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동시에 말씀. 그래서 아까 처음 제 질문에 대한 답은 yes and no. 그런데 많은 거 넣어보내 가면 머리가 정리가 안 되니까 한 3-4개로 줄인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엔비디아의 Something Special은 네. 그 10월에 공개되는 거 말고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알고 있어야 될 건 없어요. 없어요. 아까 그 H20 네, 중국 향 네, 나가는 네. 거를 허용을 안 했죠. 네. 중국도 안 받아들인다고 뭐 화웨이 포함해서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내년도에는 중국이 내수 제품도 한 3배 정도, 2배 정도 생산을 늘리겠다 했잖아요. 그 속도 엄청 빠른 네. 거잖아요. 근데 그게 성능이 부합할지는 모르겠어요. 계획은 그게 또 관건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몸얘기처에서 미국이 풀어주면은 네.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 그래서 미국이 풀어주면서 뭐 세일즈에 15% 텍스 받고 풀어주는 거잖아요. 텍스는 안 된다고 또 MBA는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한 분기의 매출에 한 잘하면 10%. 적게는 5%니까 그게 만약에 허용되면은 단기적으로 한 5% 정도 7% 정도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촉매는 되시죠. 그게 언서튼테하고 그것 때문에 주가를 못 간다고 막 설명을 하는데 루빈이 그거에 한 3배, 4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루빈이 훨씬 중요하다. 이게 나오더라도 루빈이만 밀어주고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5% 올라갔다가 10% 빠져요. 근데 이게 안 나타나더라도 나중에 이건 슬그머니 있어가지고 루빈이 제대로 나오면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10% 올라가요. 그럼 또 최고치 찍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당연하죠. 근데 루빈이 잘 안 되거나 이상한 소리 나오거나 만약에 뭐 하여튼 뭐 그러면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사실 기술이라는 게 한 번에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네, 네. 이미 사람들이 체험을 했고 네. 한 번 정도는 밀어줘도 좀 봐줄만 하지 않나요? 괜찮잖아요. 작년 이맘때 블랙웰이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블랙웰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루빈에 대해서는 그 관계되는 게 얘기한 게 6개 종류의 제품을 준비를 파운드를 시키고 있다 얘기죠. 6개 종류. 네. GPU도 있고 CPU도 있고 뭐 저기 네트워크 카드도 있고 네트워크 칩도 있고 많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는 서플라이 체인의 각종 업체들이 서로 주고받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중국의 대만의 무슨 PCB 보드라든지 그런 업체들 오는 거 보면은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CB에 들어가는 CC에 포함해서 이런 것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오더가 제대로 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짝꿍이 되는 게 삼성하고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하고 있는 HBM 네 번째, 4 이거죠. 일단 그러면 AI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전망이 많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30년에는 글로벌 반도체 규모가 2배로 늘 거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국내까지 수혜가 올 거냐는 당연히 거거든요. 오고 있잖아요. 삼성이랑 하이닉스도 그러면 뭐 계속 왔다 갔다는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계속 쭉쭉 올라갈 것 같아요. 쭉쭉 올라가는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문제가 따르게 돼. 삼성 하이닉스 수혜주하고 우리 이스페타시스 대덕전자 그다음에 두산 비즈니스 그룹 그다음에 장비 업체하고 각각 달라요. 각각 달라. 근데 그렇죠. 어디서 수혜를 돈을 많이 버느냐? 네. 주가적인 측면에 삼성 하이닉스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PCB라든지 네. 다른 쪽의 소켓이라는 이런 쪽에 더 어텐션하는 게 맞다. 네. 라고 벌써 여기 제가 자주 안 나오니까 그러는데 벌써 몇 주부터 얘기한 거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맨날 미디어에서는 뭐 얘기하기 좋은데 그래봤자 5% 3% 난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확 오르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반영이 돼 있어요. 이미 긍정적인 반영이 게. 돼 있고. 그래서 올라가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동시에만 10% 올라간다? 그럼 장 3,400 가고 만약에 상밥, 새밥 가면 3,700 가겠지. 근데 둘 다 안 되면은 그냥 여기 가만히 있는 건데
그 사이에 그러면 장이 뭐 한 10% 이내로 움직이는데 더 갈 수 있는 거, 네. 더 뚜렷한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밑에서 놀고 있는 주식들이 있다. 그게 PCB 업체, 네. 부품 업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게, 그런 부품 그것들 한 70% 올랐어. 그럼 그런 것들도 네. 포함해서 그러니까 큰 회사뿐만 네. 아니라 수요 같이 바꿨죠. 협력돼 있는 거를 좀 같이 보는 것도 방법이긴 하네요. 안 오른 것 중에. 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보신 분들 중에 자, 못 본 사람도 있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85에서 90% 반영돼 있어요. 이 그쵸. 나머지 것들은 잘 찾으면 75에서 85% 반영된 건 있어요. 개 중에는 95%도 있고. 있죠. 근데 65% 이하 반도 반영 안 된 거는 별로 없어요. 주가가 우리나라가 3,200 왔다는 거는 그 상법만 가지고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렇죠. 기대 심리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보다는 덜 반영된 측면이 이 서플라이 체인에 있지만은 모두가 다 이렇게 엄청 싼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삼성 하이닉스를 살려면 만약에 10번 분할한다. 그럼 여기는 한 5번 분할로 하더라도 분할은 해야 돼. 높이도 얘네들도 아주 싸진 않기 때문에. 아주 싼 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평균이 올라 있으니까 당연하죠. 그런 거네요. 네, 근데 수혜는 받는 거는 질문은 맞죠. 수혜 받으니까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삼성 하이닉스보다는 아직도 업사이드 이 마진 오브 에러, 마진 오브 세이프티 측면에서 좀 더 있다. 그러면 요걸 갖고 있대. 그 나머지 안 올라온 것들을 찾는 것도 방법이긴 할 거 아니에요? 뭐 여기 갖고 있는 삼성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뭘 갖고 있어요? 그럼 줄여갖고 다른 거 하는 게 낫지. 줄이고 또 놀래니까 또 아깝기도 아유, 하고. 뭐 그럴 거 없어요. 너무 애정 갖지 마세요. 그래서 그래요? 애인 아니고 네. 애인도 그래요? 언제든 네.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추천한다면 어느 쪽이 더 좋아요? 뭐 부품 이렇게 종류가 지금 많잖아요. 삼성 하이닉스는 비슷비슷하고요. 업사이드가 동시에 10% 나올 확률은 없다. 네. 하나가 10% 그쵸. 올라가면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애매하고 나머지 중에서는 원래 추천했던 거는 PCB 업체에서 두산. 근데 두산은 퓨어한 게 아니니까 이스페타시스. 네. 근데 이거 아까 말한 것처럼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이제 좀 좁혀졌는데 삼성 하이닉스보다는 있다는 거고 턴어라운드 대덕전자. 네. 아, 그쵸. 멀티레이어 보드이죠. 2분기까지 실적이 개판이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 올해는 안 나와요. 내년에 잘 되면은 밸류에이션이 이 아까 두 회사보다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화끈하면 부족하죠. 네. 대덕하니까 무슨 큰 덕인데 덕 준 적이 없어서 네. 재미없지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 자체 투자의 개념으로서는 수혜받는 게 삼성 ENA예요. ENA. 아. 그게 삼성 엔지니어링. 네, 이게 원래 화공 플랜트죠. 네. 그렇죠. UAE하고 사우디하고 관련되거든요. 근데 실적이 안 좋아서 5월까지 안 좋다가 6월부터 그건 반영돼 있고 네. 딱 보니까 하반기 되면은 삼성전자가 평택이고 오도 줄 것 같고 삼성 바이오로즈 줄 것 같고 요게 한 달 전부터 주가가 반영돼서 지금은 네. 한 85% 올라왔어요. 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융합적인 거지. 삼성 ENA 같은 경우도 있고 그거는 삼성전자 투자의 수혜라는 거죠. 네. 반영이 이제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이 딴 거 살 거 없으면 이런 정보 계속 붙들려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도 업사이드는 목표 주가가 괴리가 네. 있다. 이런 건 다른 내용이고 순수하게 반도체 투자로서는 밸류가 아직도 여유가 좀 있는 거는 유진테크하고 코미코. 그래요? 네. 남아있어요? 유진테크 코미코가 남아있는데 그것도 아까 네. 85% 넘어. 그러니까요. 네. 넘잖아요. 85% 안 되는 종목 별로 없어요. 남아있는 게 PSK 같이 작은 종목이 있었는데 오늘 리포터가 나왔더라고. 네. 갔다 온 사람이. 이거는 걔네하고 경쟁하는 중국의 장비 업체가 있는데 원래 미국 회사가 네. 중국한테 판 건데 네. 그게 이제 포토 리지스트하고 감광액하고 PR이라는 건데 포토 리지스트 감광액을 벗겨주는 그런 장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중국 업체 경쟁인데 그 중국 업체를 미국이 아니고 대만의 TSMC가 2나노부터 안 쓰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배제지. 네. 그게 이제 기사가 리포트 나오면서 보니까 주가는 별로 안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발굴해서 리포트가 나올 때 바로 반응할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리포트. 네. 그러면 이제 사실 AI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서학개미들도 해외 걸 더 많이 사는 건 그렇죠. 사실이거든요. 네네네. 삼성 하이닉스야 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건데 일단은 실적을 앞두고 있는 곳이 많은데 보셨을 때 좀 눈여겨보는 회사 있으세요? 지금 빅테크 중에? 엔비디아는 아까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데 내려가면 살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같이 갔던 것이 이제 브로드콤이죠. 그렇죠. 브로드콤이 다음 달 3일인가 5일인가 실적 발표되는 네. 것 같은데 그거 대고 실적이 아주 서프라이즈 않으면 이 이슈에 나올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 꼴처럼. 왜냐면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미 밸류가. 그쵸.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레벨에서 사는 거를 브로드컴의 오해를 받아갖고 오해를 받아 시장에서 그래서 기회를 주는 게 아니면 서둘러 살 수 있는 단계에서는 조금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는 좋아하지만. 사실 관망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사실은 안 오른 거라든 덜 오른 거 중에서 섹시하지 않았는데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건 구글하고 메타 정도. 구글 메타. 근데 구글도 거도 한
80%, 90은 아니고 좀 올라온 게 있죠. 이게 다 전반적으로 올라가지고. 올라왔어요. 구글은 아시다시피 그 법적인 문제 해결되고 나면 제미나이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나면 그 밸류가 올랐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뭐 30배는 아니거든요. 20한 두세 배니까 여유가 있고. 메타를 만약에 생각이 내가 매버릭하다. 네. 새로운 거 막 생각한다. 그 메타를 접근할 수는 있죠. 왜냐면 메타는 그 슈퍼 인텔리전스 랩이라고 해서 초지능 연구소를 하는다고 사람들이 많이 뽑았잖아요. 그쵸. 뭐 천억 원씩 주고. 그니까요. 그 괜히 뽑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겠죠. 그렇지. 네. 이제 그런 것이 발효되는 거는 6개월 이상 걸립니다. 6월 달에 그게 다 셋업이 돼서 7월 달 지나가면서는 사람을 더 이상 안 뽑고 뭐 내부적인 얘는 필요 없어 얘 쫓아보내 오히려 필요 없는 애 쫓아보내는 걸 들어오는 사람들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약간 조직의 자본도 있어서 약간 흔들리기도 했지만은 광고 미국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광고가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둘 다 광고가 뒷받침돼야 되죠. 메타나 페이스북이라든지 요게 미국 경기가 무너지거나 이상하게 경기 둔화가 심하게 나지 않는 날 전제를 깔아야 되는 것이 일반 빅테크하고는 다른 게 메타하고 구글이에요. 그걸 전제로 깔고 봤을 때는 어그레시브니스 측면에서 봤을 때 공격적인 거는 메타가 다소 리스크가 있더라도 메타에서 먹을 게 많은 거죠. 그럼 오히려 선반영인 신호가 오기 전에 사놓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오르기는 경기가 둔화가 심하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 GDP 넘버가 3.3 나왔잖아요. 근데 관세가 포함이 안 돼서 그러는데 관세 이펙트는 9월에서 오는데 10월 달부터 나오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관세 이펙트 나중에서 경기가 둔화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 마진을 생각해서 그 마진을 어떻게 하느냐. 그 나눠 사는 방법을 5번에 10번 할 것이냐. 그래서 분할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관세 이펙트로 경기가 지금만큼 좋지 않고 내려가면은 아까 관세 경우 광고 이슈가 생기잖아요. 아무리 그쵸. AI로 해서 광고를 효율화 시켜도 광고 자체 광고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구글하고 메타의 단점이에요. 사실 그래서 구글 같은 건 밸류에이션이 덜한 것도 있고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구글하고 다른 건 메타는 돈을 많이 쓰고 공격적이고 하니까 메타에 대해서 그런 거를 시장에서 좋아하는 분위기가 되면은 업사이드는 더 있을 수 있죠. 약간 용기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이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용기 내는 게 아니고 그 발현되는 시점이 한 6개월에서 9개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상간에 만약에 광고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광고가 약해지면은 실제 넘버가 뒷받침 안 되면 주가가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쵸. 하지만 아까 슈퍼 인텔리전스 랩 이런 거에 대한 방향성 측면에서 내가 괜찮게 본다면 그걸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애플보다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애플은 그리고 사실 AI 이슈에서는 조금 속도를 못 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나오는 게 결국 아이폰 17을 이제 9월 9일 날 선본다고 해서 약간 반등을 했는데 그 실제 구글을 하고 나서 별거 없으면 또 다시 소강 상태로 갈 수 있어요. 일단은 믿음이 깔려있지는 않아가지고 AI에는 그거까지는 주가가 더 내려가거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거나. 근데 어쨌든 애플은 그래도 또 상향의 길을 가기는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시간이 걸려도 지금은 판단을 무너진다는 게 아니고 주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3개월, 6개월 우리가 보았을 때는 뭐 그렇게 이 관세는 이미 안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네거티브하게 반영돼서 주가가 내려와 있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내려가서 이것이 억울하게 그렇게 된 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넣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포트폴리오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아까 국내 거 말씀 주셨잖아요. 이제 앞서 다짜고짜해서 말씀 주셨던 해외 쪽 어디를 좀 보면 좋으세요? 조정 받으면 그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에서 좀 들어갈 수 있어요. 조정이라는 게 1, 2%가 아니고 5%, 7% 받으면은 그렇죠? 나눠서 본부장님의 픽. 그거는 이제 엔비디아하고 그 브로드컴 중에 하나. 그다음에 메타하고 구글 중에서 하나. 이 정도로 그럼 하고. 항상 팔란티어 말씀하셨잖아요. 팔란티어. 팔란티어 들어가도 돼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5개월 전 우리가 언제 했죠? 5월 달에 했었죠. 4개월 돼 가는데 그때보다 어쨌든 높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도 얘기할 때 내려올 때 사다는데 지금은 내려왔는데 고점에서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롱텀으로 보면 사실 됩니다. 롱텀으로. 그러니까 가지고 있거나. 저번에 얘기할 때 제가 한 6개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한 건데 지금은 레벨이 조금 더 높으니까 그 기간에 잘못될 수 있잖아요. 9개월. 그러니까 한 가을 끝 가을까지는 좀 보면 좋기는 하겠네요. 그렇죠? 9개월 홀딩할 수 있는. 저번에 얘기할 때는 5월, 6월 달 했을 때는 6개월. 그러니까 그때 하실 때 연말까지 가는 거고 지금 사면 물릴 수도 있잖아요. 확률이 30% 봐보면은 내년도 한 3월 달까지 가서 물린 상태에서도 만약에 진짜 AI 버블이 만약 그때 났으라면 팔아야 손절해야 되는 거고 그게 그때까지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게 탄력이 있으니까 9개월 내로는 네. 혹시 그 사이에 물리더라도 업사이드가 있죠. 지금 눌린 목에서는. 오늘 여러 가지 배우네.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AI 주식이라는 게 또 반도체랑은 달라가지고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안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반도체는 하도 들어가지고 좀 뭔가 정리가 되는데 AI는 뭐 사야 돼? 뭘 어떻게 봐야 돼? 이런 분들이 좀 있는데 AI 주식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되거나 아니면 요거는 꼭 봐라 이런 거 좀 있으세요? 정보는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아서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건 시간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여기서 얘기하면 도움이 안 될 거고 리포트가 나오잖아요. 네. 리포트가 나오면 어떤 살 때는 아무리 좋더라도 철저하게 분할해야 돼요. 이게 분할이 되게 중요한 분야가 됐군요. 팔 때는 과감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살 때는 주가가 낮을 때는 뭐 몇 번 나눠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주가가 높을 때는 많이 나눠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주식은 한 20번 나눠서 해야 되고 좀 큰 주식도 10번은 나눠야 돼요. 팔 때는 어떻게 하느냐? 네. 팔 때는 한 두세 번으로 그냥 한 번에 또는 두세 번으로 그냥 화끈하게 나요. 그게 근데 쉽지 왜 파느냐? 네. 가장 나쁜 게 AI에서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 AI가 아니고 IT인데 네. 뭐냐면은 경쟁자가 등장했다. 경쟁자. 네. 그러면 네.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게 3분의 1을 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요? 근데 경쟁자 나타나고 의미가 있을 거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안 그렇다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뉴스가 한 달 전, 두 달 전 없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3분의 1은 팔아. 근데 그게 나중에 올라갈 수 있죠. 그래도 자기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파는 거야. 두 번째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 이상 팔아야 돼. 그래요? 세 번 나오면 그거는 가능성이 높아. 그건 가능성이 있다는 네. 거니까. 한 번 나와 3분의 1 팔고 네. 그때부터는 그 전보다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약간 팔 때 뭐라 했죠? 제가 두세 번 나눠 판다 그랬잖아요. 네. 그 원칙에서 3분의 1은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음. 그 버리고 하려면 주가가 높아서 이득이 있을 때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높을 때 잘못해서 걸리면은 마이너스 보고도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보고 팔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 그때도 팔아야 돼. 그래요? 그건 자기가 들어간 타이밍이 잘못된 거죠. 네. 이거는 AI가 아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마트, 예를 들어서 미국의 월마트 네. 이런 종목이 아닌 테크 종목은 다 대동소이하다. 경쟁사 나타나면 3분의 1 판다. 알겠습니다. AI는 뭐 이제 갈수록 무궁무진할 텐데 한 번 더 모시고 그때는 좀 더 심층적으로 네. 분석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조은선 아나운서. 김장일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